당신은 혹시 지금 어떤 꽃을 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잠시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놓쳐온 어떤 순간처럼 사소하고 평범해서 지나쳤지만 뒤늦게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을 찡하게 만드는 그 순간들처럼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보이지 않던 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꽃은 어디에나 있지만 누구에게나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꽃은 보려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번지는 거실, 창가에는 연분홍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인은 천천히 손을 모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너무 많은 것을 놓쳤어요. 꽃이 피는 것도, 아이의 웃음도, 남편의 손길도. 그땐 그것들이 전부 당연한 줄 알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쌓은 수많은 감정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아이 등교시키고 쌓여있는 집안일을 처리하고 나면 어느새 해가 중천이었어요. 하루하루는 전쟁 같았고 어쩌면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흐릿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자신도 몰랐던 슬픔과 애틋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냥 TV만 보고 말수도 줄고 언젠가부터 우리는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게 익숙함이라고, 그게 사랑의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난초 한 그루가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은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어느 해 겨울에 사다 놓은 건데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물은 그냥 기계적으로 줬죠. 보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이 그걸 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녀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남겨준 수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모두 꽃이었다는 것을. 아이의 첫걸음마, 남편이 차려준 서툰 아침밥, 비 오는 날 함께 우산을 쓰고 걷던 길.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야 보였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눈가가 젖어 있던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맺었습니다. 이제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가로 갑니다. 그 난초를 들여다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가끔은 웃고 가끔은 울기도 하죠. 하지만 그 시간이 제 삶을 다시 피어나게 했어요. 그 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만 이제야 제가 그 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엔 꽃이 피고 있다고. 공원 한켠 오래된 나무 아래에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는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손에 책을 들고 있었고 가끔은 창백한 햇살 속에서 눈을 감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사람이라 여겼고 어떤 이는 그를 시간 속을 걷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를 지나던 한 청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여기에 오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신사는 천천히 책에서 눈을 떼고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벤치 옆에 작은 꽃이 매일 피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나는 그걸 보며 하루를 시작하죠. 그 꽃을 보면 내 마음도 차분해지거든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은 잊힌 듯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놀랍게도 그 벤치 주변엔 조용히 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 공원 입구에 서 있던 한 여인이 조심스레 그 벤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신사의 책 읽는 뒷모습을 멀리서 한참 바라보다 마침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젊은 시절의 노신사와 아주 어린 아이, 그리고 그녀는 그 사진 속 아이였습니다. 아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을 건넸습니다. 저예요. 민서예요. 노신사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시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게 잠겨있던 눈빛이 그 순간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너도 이 꽃을 보러 왔구나.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고 노신사는 자리 옆을 넓게 내어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앉아보자. 내가 좋아했던 동화책 아직 읽고 있었단다. 그날 이후 공원의 그 벤치에는 두 사람이 함께 앉는 모습이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책을 읽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꽃을 바라보며 그들 사이에 놓인 시간은 말없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속엔 깊은 용서와 다시 피어나는 관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공원의 벤치였지만 그들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피워낸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골목,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멸치 국물 냄새가 늘 가게 앞을 감쌌고 구불구불한 타일 바닥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곳엔 50년 가까이 부부가 함께 가게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국수를 말고 그릇을 닦는 날들이 마치 반복되는 파도처럼 흘러갔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부부로 불렸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서로를 자주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 아직 어두운 골목을 밝히며 가게 문을 열었고 그는 하루의 시작을 화분 하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가게 입구 구석, 오래된 화분 속엔 작은 철쭉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연한 분홍빛으로 꽃을 피우곤 했지만 아내는 그 꽃이 피는지도 몰랐습니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그렇게 있더라니까. 그녀는 한 번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매일같이 허리를 굽혀 꽃 앞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쌓인 피로가 한순간에 터져버린 듯 가게는 문을 닫고 부부의 시간도 멈춘 듯 했습니다. 병실을 오가며 아내는 익숙했던 그의 자리를 대신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게 앞에 놓인 철쭉 화분을 보았습니다. 먼지 낀 잎과 바싹 마른 흙,
그러나 그 가운데 작은 꽃망울 하나가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마치 그가 바라보던 시선을 따라가 본 것처럼.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남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물 주던 그 철쭉, 올해는 피었을까?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응, 피었어. 아주 예쁘게.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그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게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그녀는 남편 옆에서 함께 철쭉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꽃을 몰랐던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서웠던 걸지도 몰라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바라보는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에게 다시 피어난 마음의 꽃이기도 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산과 논이 가까운 작은 초등학교에는 6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만큼 선생님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봄이 오면 선생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 노란 민들레, 조용히 피어있는 제비꽃. 아이들은 서로 먼저 보겠다고 뛰어다녔고 꽃 이름을 외치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만 언제나 뒷줄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지안이. 말수가 적고 늘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꽃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지안이는 멀찌감치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선생님은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안아, 넌 왜 꽃을 안 찾아? 재미없니? 지안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꽃보다 꽃을 보는 사람들을 보는 게 더 좋아요. 웃고 뛰고 놀라는 얼굴들, 그게 더 예쁘거든요. 순간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을 보는 마음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선생님은 오랜만에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매일같이 꽃을 보여주기 위해 애썼지만 정작 아이들의 얼굴은 얼마나 들여다보았던가. 그 다음 날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을 때 선생님은 조용히 지안이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안아, 오늘은 내가 보는 그 얼굴들 속에 선생님 얼굴도 있었니? 지안이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도 웃고 있었어요. 근데 가끔은 피곤해 보여요. 그 말에 선생님은 처음으로 아이의 눈에 비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선생님은 매일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꽃을 가르치기보다 꽃을 바라보는 그 표정을 함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의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느끼는가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뒷동산으로 올라간 날,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꽃을 찾을게. 너희는 나를 봐줘.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지안이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와 선생님의 마음 사이에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작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회색빛 도심 속 고층 아파트 사이로 바람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속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같은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하루를 견뎠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와도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고 퇴근 후엔 방 안에 홀로 앉아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던 저녁, 정류장 의자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버스를 기다리던 그에게 낯선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 자란 꽃이에요. 오늘은 당신 차례예요.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작은 플라스틱 화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화분 안엔 노란 금잔화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지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근처 화원에 들렀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다육이를 하나 샀고 베란다 구석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그 정류장에서 같은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드릴게요. 어제 산 아이예요. 아직은 작지만 잘 자랄 거예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가끔 누군가에게 꽃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정류장, 낯선 얼굴들에게 작은 화분 하나씩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 다시 웃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정류장은 작은 꽃이 피는 곳으로 불렸습니다. 그 청년은 더 이상 우울증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꽃을 건네는 사람이 되었고 그 마음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해 갔습니다. 꽃은 단지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고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때론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각자의 삶에서 꽃을 놓치고 꽃을 잊고 혹은 꽃을 보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중년 여인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다가 뒤늦게서야 아이의 웃음과 남편의 손길이 꽃이었음을 알았고 노신사는 오랜 침묵 끝에 딸과의 관계를 꽃처럼 다시 피워냈습니다. 국수집 부부는 말없이 스쳐온 날들 속에서 철쭉 한 송이를 통해 서로를 다시 보게 되었고 조용한 초등학생은 말없이 마음의 꽃을 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 한 청년은 작은 꽃 한 송이로 인해 자신의 삶과 타인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 5편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꽃은 보려는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것. 그 꽃은 삶의 찰나 속에서, 가족의 손끝에서, 아이의 눈빛에서, 노인의 말 속에서, 혹은 낯선 이의 배려 속에서 조용히 피어납니다. 그 모든 꽃은 우리가 비로소 마음을 열었을 때만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도 조용히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꽃을 보셨습니까? 그 꽃이 어쩌면 말 없는 어머니의 등일 수도 있고
퇴근길 문득 떠오른 누군가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꽃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꽃들은 우리 곁에 있어도 피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조용히 열어보십시오. 당신의 기억 속, 오늘의 하루 속, 그리고 이 이야기 속 어딘가에서 분명 당신만의 꽃이 피고 있을 것입니다. 그 꽃을 발견하셨다면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당신의 마음에도 분명히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으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이 그 작은 떨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이 채널에 또 다른 꽃을 피워줍니다.